먼저 노멀라이즈는 뭐냐? 노멀라이즈부터 기능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플래너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요거 써요. 이그노 백페이싱이라 해서 이게 항상 켜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저번에 알려드린 버텍스에도 이거 있죠. 이그노 백페이싱. 이거 화면에 안 보이는 뒷부분들 있죠. 그거 셀렉 안 해주는 거예요. 얘 지금 셀렉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켜져 있는데 저는 불편해서 이거 항상 끕니다. 그럼 얘네 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딱 셀렉을 하면 뒤에 셀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꼭 저는 유용하게 써서 항상 저는 끕니다. 이거를. 그럼 계속 이어서 노멀라이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좀 더 크죠. 스케일이. 이 모델링 완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스케일이 더 크죠. 얘는 작고. 그러면은 UV를 두 개를 다 폈어요. 노멀라이즈 지금 여기 위에 체커라 있거든요. 체커 패턴. 이게 이제 UV를 제대로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커 패턴 이걸 이용해서 UV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UV 영역이 보시면은 얘는 작고 얘는 크죠. 이 네모 사이즈가. 근데 노멀라이즈를 다 잡고 누르잖아요. 여기 네모와 여기 네모가 같아지죠. 이게 뭐냐면 이 스케일에 맞게 UV도 스케일에 맞게 적당히 써야 되거든요.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모델링이잖아요. 근데 UV 영역을 이렇게 확 크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델링 두 개를 텍스처링을 하면은 얘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져요. 더 높게 나와요. 왜냐면 퀄리티는 곧 뭐냐? 텍스처링의 퀄리티는 텍스처링의 퀄리티는 요 UV 영역 있죠. 네모난 거. 여기 안에 면적이 제일 큰 거. 면적이 제일 큰 게 퀄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UV 면적이 크다? 그럼 퀄이 높다. 퀄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UV를 딱 폈는데 이 체커로 확인해 보면 체커 패턴 있죠. 얘는 이렇게 UV가 되게 촘촘하죠. UV가 이렇게 확 네모난 게 엄청 클수록 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작죠. 그만큼 퀄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이 UV 면적에 비례해요. UV 면적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UV 면적이 커질수록 이 네모들은 작아진다. 고로 퀄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더 잘 보일 텐데 그럼 얘가 퀄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얘는 작은 애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게 팩 노멀라이즈입니다. 얘를 눌러보면 스케일이 맞아지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 퀄리티가 같아지는 겁니다. 텍스처링을 했을 때 실제로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네모 사이즈가. 근데
이 노멀라이즈로 사이즈를 무조건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무조건 사이즈를 처음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뭐 얘가 더 잘 보이는 물체라면, 스케일이 작지만 더 잘 보이는 물체라면 얘를 더 UV 면적을 크게 키워야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한 나머지는 이 두 개지 스케일을 같게 만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UV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능은 팩 노멀라이즈. 그 중에 여기 리스케일이라고 있죠?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케일을 같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로테이트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가끔 써요. 자동으로 로테이트 값을 지가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막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막 계속 누르다 보면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정렬돼서. 근데 지금 제가 정렬해 놨잖아요. 정렬하는 상태에서는 이걸 끄세요. 그러면 이 정렬된 상태에서 얘네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그럼 이 패딩은 뭐냐? 이 패딩은 이 끝 UV 있죠. 얘와 얘까지의 거리가 0.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0.02 거리라는 거. 그래서 얘를 0.01로 하잖아요. 그럼 좁혀집니다. 이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0.02는 이 정도, 0.01은 0. 0으로 하면 완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패딩 값을 적당히 0.2가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얘 UV가 여기 UV 끝부분 있죠? 얘랑 닿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0.02가 디폴트예요. UV는 여기 영향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변수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중에 타일맵 쓸 때는 침범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UV는 이 안에서 노는 게 제일 디폴트입니다. 네. 그래서 영향을 침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UV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냐? UV 어떻게 해야 되냐? UV를 편다. UV를 자른다. 편다. UV 스케일을 맞춘다. UV 하는 방법이 이게 답니다. UV를 자른다, 편다, UV 스케일을 맞춘다. 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최종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럼 UV를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펼 수 있을까? 이게 부족한 설명이 있거든요. UV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죠. 이러면 UV가 늘어난 겁니다. 보통 이걸 UV가 늘어났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제가 텍스처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졸라맨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졸라맨이 양옆으로 늘어져서 약간 이러한 졸라맨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텍스처링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UV가 늘어날 경우는
이렇게 양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 있잖아요. 양옆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UV는 정사각형을 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 체커로 봅니다. 체커로.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얘가 만들어줍니다. 얘랑 이 두 가지 이용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웬만하면 제대로 자르고 제대로 폈을 때. 근데 제대로 안 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죠? 일그러진 거. 이게 제대로 안 핀 겁니다. 그래서 UV를 제대로 핀 거랑 안 핀 거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솔직히 여기까지. UV는 정사각형이 돼야 제대로 보이는 거고 제대로 핀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는 정리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정사각형을 펴야 하잖아요. 근데 회사 가시면 UV도 정답이 없어요. 모델링이랑 똑같아요. 깔끔하게 정사각형으로 피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안 펴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밑부분 땅에 박혀서 안 보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만 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대충 이걸 릴렉스해서 이렇게 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안 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UV를 많이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UV를 많이 자르면 잘 펴져요. 얘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라서 피잖아요. 겁나 잘 펴집니다. 그러면은 UV 그냥 깔끔하게 잘 피려면 다 자르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UV를 자르면 자를수록 안 좋아요. UV를 많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다 동떨어뜨려서. 그러면은 텍스처링 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다가 졸라맨을 또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잘려 있죠? 그럼 실제로 얘가 이 면적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 밑다리는 잘려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리자면 여기 나머지 밑부분 있죠? 여긴 잘려서 텍스처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눠져 있으면 텍스처링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개념적으로는 UV를 많이 안 자르는 게 좋다. 그게 제일 괜찮다. 이제 처음 디폴트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UV 많이 안 자르는 게 좋다. 그래서 4번에 제가 이걸 넣은 겁니다. 대신에 베이크 때문에 UV를 어쩔 수 없이 자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디폴트지만 변수도 있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디폴트지만 정답은 아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엔 이렇게 진행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가지 변수와 상황이 존재하므로 계속해서 UV를 펴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UV를 많이 자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 UV를 또 잘 핀다고 또 중요한 게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V 뭐 자르고 펴고 어떻게 자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콜라겐 자르면서 직접 자르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이론적이고 기능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진행해 보겠습니다.